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취준 진담은요,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근무 자체도 우리한테 급한데 재택근무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무나 근무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또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금방 재택근무라는 그런 선택지가 앞에 놓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의 근무 형태도 재택근무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재택근무라는 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잠깐 유행하고 만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에는 재택근무를 파기하고 그냥 다시 회사로 오라라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재택근무를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주 4일제라는 식으로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그 하루를 줄인다라는 식으로 가는 데도 있고, 거점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혼합제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섞여 있긴 하거든요. 어느 것이 대세가 될까요? 일단 코로나 때 재택근무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딱 되니까 갑자기 이게 사회가 멈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망했죠. 다들 망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못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 재택근무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메신저 연결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았고, 조금 이제 괜찮다 싶으니까 다들 어서 회사로 와. 심지어 그때는 직장인들조차도요, 재택근무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회사로 오라고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그 득세를 창궐을 했다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두 번째 재택근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느 정도 재택근무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신저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기 재택근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재택근무의 기틀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메신저나 이런 것들보다는 협업 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더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팀즈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 되면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팀장이 계속 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요, 거의 1시간마다 뭐 하는지 그 보고를 해야 돼요. 메신저에 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시간마다 뭐 하고 있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굉장히 특히 사무직은 일이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없구나 이런 것도 드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긴 했죠. 근데 게더타운 이런 것들은요, 2D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면 굉장히 3D,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D 그림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긴 그림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냥 이 아바타가, 여기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창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줌인데 항상 켜있는 줌이 아니라 그럼 피곤하잖아요. 아바타로 존재하다가 아바타를 옆에 붙이면 탁 이렇게 줌 창이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근무를 할 때도요, 옆에 사람 말 걸 때 있지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고 협조 좀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나고요. 또 가장 팀장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탁 옆에 붙어보면 또 영상이 딱 그냥 열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약간의 도구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재택근무의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의 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근태 관리.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국 직장이라는 건 근무 태도 관리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칼퇴를 하는지 이런 것들, 근무 태도예요. 그런 거 가지고 열정이 있네, 노력을 하네, 성실하네 이렇게 했는데, 성실하면 뭐예요? 성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과 관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근무 태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됐고 그러면 성과 관리를 해야겠다. 근태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4시간만 일해도 내가 성과가 제대로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12시간 일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바로 이런 성과관리 제도고요. 이런 것들은 재택근무에서는 기본 툴로 우리가 장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요.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사원들한테서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하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익숙해지고요. 툴도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도 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약간 선호함과 매우 선호함을 합치면 거의 80% 이를 정도로 사원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87.5%네요. 80%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이버가 1784라는 제2사옥을 지은 다음에 너무 뭐 로봇으로 자동화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한참 또 언론에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네이버 직원들한테 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와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무 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니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사람이 2.1%예요. 100% 중에 2%예요. 100명 중에 2명, 50명 중에 1명만 이것을 선호한다. 이 정도 되면 그 1명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죠. 어쨌든 그랬고요. 대부분은 재택근무 또는 하루 이틀만 필요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만 나오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주 5일은 41.7%,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과 좀 보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 4일 정도 내가 있고 그 다음 하루 이틀 정도는 출근했다. 52.2%, 주 5일 하겠다.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6월까지는 재택근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7월부터는 자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선호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원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완전 재택을 할지 아니면은 3일 정도 재택을 할지. 그러니까 이틀 출근을 하고 3일 재택하는 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완전 재택 방식이 있는데 선택에 따라서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원들이 나는 이걸 할래요. 나는 이걸 할래요. 선택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재택을 할래요. 나는 이걸 할래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7월부터는요. 둘 중에 하나 사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놨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옥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5일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재택근무 툴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업무 향상, 업무 툴 발달로 인해서 그럼 저게 사실은 사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재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스스로 관리,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를 하는 건데 그에 맞춰가지고 협업 툴 역시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이제 옛날 페이스북의 지금 이름이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들이 협업 툴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들은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건 지금 같이 근무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있는 느낌. 메타버스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대면으로 만났을 때의 느낌들 그게 이제 줌이라든가 통화로는 안 나는 그런 느낌들을 주려고 만든 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영혼이 만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육체를 빼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응용될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메타버스도 한 번에 빡 구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앞에 모든 기업들이 제일 앞에 개발하고 있는 게 재택근무 툴입니다. 협업 툴, 재택근무 툴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있어. 이걸 가장 많이 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과관리 툴만 제대로 갖춰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무 태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 정도 돈을 받고 이렇게 다니려면 이 정도 성과는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30분만 일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12시간 일해도 그 성과가 안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영업이라든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직무들, 뭐 경영 지원, 회계라든가, 회계도 가능하겠구나. 마감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경영 지원, 특히 인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업들이 갖춰지면은 성과관리 툴도 같이 갖춰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성과관리 툴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결시켜 주게 되면 재택근무는 조금 더 손쉽게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일단 출퇴근에 적어도 한두 시간이 드는데 그 시간이 안 들고요. 에너지, 탄소 배출 이런 면에서도,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탄소 배출량이 항상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유일하게 탄소 배출량이 한 번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줄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겠어요? 코로나입니다.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비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환경적인 면에서 좋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보니까 북로망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출판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타 편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진 출판사가 스타 편집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탄탄하게 갖춰진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100% 재택근무예요. 메타버스 겟더타운을 활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일단 100% 재택근무니까 그 스타 편집자 중에서도 육아라든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걸 때문에 그냥 출판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출판사는 이직이 잦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흔하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재택근무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휴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좀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인재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데 비해서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인재를 선발하고 인재를 관리하고 채용하는 데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출산휴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육아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육아휴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그냥 한 4시간 근무하면서 재택근무로 메타버스 상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러분, 주 6일제 근무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네, 여러분이 기억하면 큰일 나지. 그 훨씬 더 이전 세대들이니까, 예전에는요, 토요일도 일했어요. 반공휴일, 반공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토요일날 일하니까 학생들도 토요일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 5일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번 주부터 주 6일제고 다음 주부터 주 5일제입니다. 한꺼번에 시행,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들도 마찬가지로요. 주 6일제를 하는 데가 있고 주 5일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 6일제를 하는 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안 가니까요. 인재가 거기를 안 갑니다. 아니, 차라리 돈을 조금 받더라도, 근데 사실 돈도 비슷하게 주거든요. 근데 돈을 조금 받더라도 나는 토요일을 4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6일과 주 5일이 있을 때 주 6일 회사를 안 가니까 주 6일 회사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주 5일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주 5일만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별 재택근무 현황들을 보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SK나 삼성이나 거점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로 가고 있거든요. 재택근무까지 안 가더라도 재택근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해서 유동성, 플렉셔블한 그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인재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인재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고를 여지가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또 취업을 한 다음에 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요, 이 재택근무나 이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지금이야 일단 붙여주는데 갈게 이렇겠지만 또 우리가 경력직으로 이직을 준비할 때는 그 이왕이면 어디를 갈 것인가 할 땐 재택근무를 하고 내 시간을 좀 보장해 주는데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근무 형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태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인맥 관리 해가지고 선을 타고 줄을 타고 이런 것들은 좀 옛날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들 발휘해가지고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시기대가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할 바로 그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재택근무의 앞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바로 이런 툴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근무 태도의 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그런 면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능력주의로 또 적자생존, 잘하는 사람만 대접받고 그냥 중간 이하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중간 이상이면 되지만 중간 이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대 생활을 지금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